다음은 그 조합 공문과 관련한 분야고, 그리고 협력업체 선정했을 때 배점표가 100점이 나왔다. 그리고 그 조합에서 받은 공문에 관련된 이 두 가지를 강동상님 모시고 거기다 답변을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개 부분은 저희가 적용을 받고 있는 도시정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저희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소유자나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환경,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소위 말해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예요. 예전에는 몇 가지,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굳이 안 해도 돼. 이런 추세였으면 시간이 갈수록 거의 대부분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지금은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안 해야 되고 이렇게 따지느니 그냥 다 공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다 그냥 오픈을 하자. 소위 말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주인인데 조합원들이 봐서 문제될 만한 서류가 있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어떤 서류든 간에 조합원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서류가 없어야지 그 조합이 업무를 잘 하고 있다라는 반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유자 조합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앞두고 의결권의 부정적인 공문은 지연하거나 감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지금 한 24년째 이 정비사업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과연 이사회와 대의원을 앞두고 의결권의 부정적인 공문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야지 잘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인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정보공개는 공문서는 수신, 발신 모든 공문은 정보공개 대상이고 정보공개는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합원님들이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조합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2, 3일 만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14일이라는 부분을 악용을 해서 14일을 꽉 채워서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나 저희 정관에서 나온 대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면 모든 서류를 다 개인정보, 내가 아닌 다른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조합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정관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선정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좀 오랜 시간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세대 정도로 일찍 또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는 진행해놓고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주먹구구식이었고 좀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정비가 안 돼 그런 시기였습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이슈화가 많이 되면서 제도와 법이 정비가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조금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정비 사업을 하면서 시공사를 포함한 모든 협력업체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적용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법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받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보면 입찰 공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액이 뭐 얼마에서 얼마일 경우 이렇게 세분화돼서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입찰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최저가 입찰, 그다음에 적격 심사, 제안서 방식,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너무 이 제도가 정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목요일날 예전에 목요일날 공부를 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인 금요일날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입찰을 마감을 합니다. 그럼 미리 알고 있던 업체가 아니면은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이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고시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의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인데, 최저가, 그다음에 적격 심사, 제안서 방식. 최저가는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가격 제일 싼 사람 뽑는 게 최저가 방식이고, 제안서 방식은 용역 파트별로 좀 틀리겠지만은 우리 회사를 뽑아주시면 우리는 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납품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업체가 우리 조합에 제안한 내용을 보고 업체를 이제 좀 선정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됐든 대우이 됐든 이사가 됐든 당사자의 주관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겠죠, 제안서 평가는. 그 다음에 적격 심사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질문 주신 어떤 배점표를 만들어서 그 배점표에 점수를 만들고 그 점수를 배점을 해서 이제 업체를 뽑는 건데,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 배점표를 만들어서 1등이 된 업체가 낙찰되는 확률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꼭 100%는 아닙니다. 봤을 때 1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2등 아니면 3등, 4등 다른 그 순위의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업체별로 어떤 배점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가격적인 부분을 소위 말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배점을 많이 주는 방식이 있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끼리의 평균 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배점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합에서 어떤 예가를 결정을 해서 그 조합에서 결정한 예가에 근접한 업체에 배점을 많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나온 업체가 아까 있다라고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점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조합장 중에 어떤 업체일지 모르겠으나 조합장이 배점표를 백지에서 만들어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배점표를 만들려면은 그 해당 분야의 업체를 소위 말해서 한 1, 20개 정도는 최대한 알아야 이 업체의 자본금이 얼마고 지원수는 어느 정도고 실적은 어느 정도고 뭔가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우리 장터에 들어가서 다른 조합에 했던 샘플의 배점표를 찾아서 좀 믹스를 해서 만드는 경우지, 그냥 백지에 조합장이 만든다라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점표 자체를 좀 상위 클래스를 염두를 해두고 배점표를 만들면 100점 나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 평균을 어떤 중점적으로 해서 만들면은 100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점표 기준에서 100점이
나온다라고 해서 특정 업체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오해는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점표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원의 보조합인데 협력업체를 뽑는데 배점 항목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본사의 위치가 조합 사무실과 5km 이내 떨어져 있으면 10점, 10km면은 8점, 20km면은 6점, 이런 식의 배점표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 회사의 위치가 5km면 어떻고 50km면은 어떻고 하는데 그런 배점 자체를 했다라는 게 그 조합의 수준을 좀 의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좀 헛웃음이 나올 만한 그런 배점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배점표를 딱 봤을 때에 이게 좀 어떤 공정하다 아니면 공정스럽지 않다라는 게 조금은 눈에 보입니다. 저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숫자라는 걸 봤을 때 3579나 아니면 5로 끊어지는 거, 50, 15, 20 이렇게 끊어져서 뭔가 배점표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 반면에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본금 같은 경우에 봤을 때 6억 이상이 만점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억 이상이 예를 들어서 그 해당하는 업체가 100개 없다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그 업체만을 위한 배점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제 판단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 배점표가 조금 이 주관적인 건지 객관적인 건지 그런 부분은 조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협력업체를 선정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협력업체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시기 관련해서는 일단 주로 이제 어떤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된 친환경이라든지 지하안정, 지하안정 영향성 평가 이런 업체 선정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 업체, 정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업체는 조금 한참 전에 이미 뽑으셨는데,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는 업체도 도시계획 업체 뽑을 때 좀 같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도시계획, 정비계획 변경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 업체들끼리의 협력으로 인한 조금 시너지가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바랍니다. 그거 위에 또 그 조합원이 주신 그 질문 중에 조합은 대의원 회의 전에 밥을 대접하고 설명회에서 제출 동료 문제점 없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당연히 어떤 조합원들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한 것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좀 맞는 것은 위법입니다. 의결권을 막는 것 자체는 적법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조합이 잘 되는 길은 일단 조합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좀 다를 안건으로 시공사와 그리고 관계부처와 싸워야만 이 조합이 발전이 되는데 조합원들끼리 소모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가장 큰 문제고,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는 길이 이 조합이 바른 길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 계획 전문 김동희 대표님 모시고 현재 그 설계에 관련된
그리고 여러분의 우주무기 관련된 부분을 다방면으로 올라온 질문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김병희 대표님 모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정비계 관련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그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늘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내부적으로 됐던 부분이든 그렇지 않은 부분이든 어쨌든 이제 자꾸 늘어지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 아마 처음에 관심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아마 이제 고층 아파트로 지어지다 보니 9세대당 그 엘리베이터 한 대가 돼 있어요. 마이크.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2세대당 하나로 돼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 한 대 가지고 사실 고층 아파트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고충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 그 관양대 아파트를 처음 이제 접촉할 때 아마 작년 초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그때 아마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됐던 걸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해 초에 또 마찬가지 초에 아마 그 안양도시기본 계획이 좀 용적률이 상향되는 쪽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한 1년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좀 사업이 좀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회의가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빨리 가보자 하는 거 아마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사실 한 달과 1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아마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안양에 하고 있는 이제 추금도라든가 뭐 럭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에 맞춰가지고 작년 5월인가 6월달쯤에 280%로 아마 변경 등보로 경량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280%냐 뭐 300%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 대전제는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정비계획 안이 정비에 고신한 것들이 270%예요. 근데 269점 얼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80%로 이제 안양시 도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80%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일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마 270에서 280%까지, 즉 280%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 용적률이 있고 허용 용적률이 있고 그다음에 상한 용적률이 있어요. 기본 용적률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어지면 허용 용적률이 좀 가능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땅을 주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공공기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상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대개는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개는 상한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제 뭐 임대가 좀 들어가든 아니면 그 공공에 대한 것들 시설로 주든 아니면 도로나 이런 땅으로 주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280%까지 가능은 한데, 제가 듣기로는 300% 그 설계사 현상 설계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시공사가 했던 것들을 보면 아마 300%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능하리라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270% 잡으셨던 원래 안 자체가 그 전에 지금 2020년 초에 바뀌기 전 그 용적률이 상한 250%예요. 그랬기 때문에 250%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20% 정도는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아마 270%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뀐 이 안양시 도시주거계획상에 280%에서 한 20% 정도 늘어오는 것은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치열하게 그 관하고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다뤄야 되는 아니면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관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자나 다른 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이에요, 시간. 자, 그 다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경미한 거와 중대한 거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경미한 것들은 이제 보통 그냥 용적으로 보면 고정법상 한 20% 이내에 상 것 같은 이마 20% 내에 변경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면적으로 한 10%나 20% 범위 안에서 정리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미한 거를 할 경우는 뭐 어떤 게 좀 생략이 되냐면 일단 그냥 제대로 하는 그 정비 계획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주민들한테 서면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걸 가지고 관하고 이제 이관부하고 협의를 거치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공람을 합니다. 공람 내용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요. 그걸 좀 끝난 것들 내용을 가지고 도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이런 절차가 좀 가거든요. 근데 경량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거의 생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의 생략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예요. 생략할 수 있다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한 5가지 중에서 한 4가지 정도가 생략되지 않다는 생각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공감하는데 뭐 어쩌고 만들어 시골 공감하고 뭐 어쩌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의회의견 뭐 회의를 열어야 되니까 안양시의회 여러 분만 해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경량으로는 한 6개월에서 뭐 한 8, 9개월, 뭐 길어야 한 1년? 이걸 보면 중견은 좀 괜찮을 겁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절차가 다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6개월은 아마 제법 짧아 보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아마 선정하셨던 도시계획 업체가 아마 뭐 얘기를 좀 잘 가능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런 조합이 필요해서 그러면 뭐 땡길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그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280%, 300% 용적률 어느 게 유리한지 물론 용적률 300%가 좋죠. 근데 이제 거기 앞서 얘기한 대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많은지는 아마 판단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대수에 대한 부분들 뭐 당연히 나오실 수밖에 없는 실제로 뭐 그게 아니라 20집 이하짜리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연결이 빠져요. 빠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대에서 빠진 건 일반적으로 지금 설계된 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대를 더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대수는 뭐 엘리베이터 실제 사용자는 뭐 피트로는 상관이 없는데 앞에 공용 이제 홀이 있죠. 공용 홀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아마 면적으로만 한 6평만 메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단지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운데 계단과 엘리베이터 두고 양쪽에 두세 대가 붙어있는 이 케이스인데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유니트를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유니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느냐? 예,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공연만들 더 늘어나다 보면 용적률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세대수가 줄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감수하실 건지죠. 편의나 내지는 이제 쾌적함을 위해서 감수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로 보입니다. 자, 저한테 주신 질문 여기까지라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일단은 그 도시 정비 계획 변경이라는 부분은 곧 시간과 돈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선택은 당연히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원종기를 올리는 대신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어떤 걸 하나 잃게 되면 하나를 반드시 얻게 되는 게 사회적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실리를 선택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제일 좋겠는데 그 좀 모든 정비사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현명하게 또 판단을 해서 좋은 선택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임 발의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졌고 저희가 와서 지금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분들로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이 사람이 미워서 그냥 해임하고 조합장을 내자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진짜 그 이유가 나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작은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그 의심을 검증하고 이것을 밝혀내는 것도 하나의 조합 역할인데 아까 말했던 작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마지막 목적에 가가지고 모든 걸 뺏기고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합들에게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누가 바로 이끌고 하나의 통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을 빠른 시일 내에 입증할 수 있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는 조합장이 되는 걸 이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이 방송 또는 오늘 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이분들도 곧 이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조합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좀 더 알아주시면 이분들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조합원들에게 봉사했던 그 마음 틈은 알아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